새벽 3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귀에서 쉬익쉬익 삐 하는 소리 때문입니다. 베개를 바꿔봐도 귀를 막아봐도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피곤한 하루가 시작될 텐데 이 소리만 없으면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병원에 가면 늘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청력도 괜찮고 귀 속 구조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약을 먹어도 영양제를 바꿔봐도 귀에 넣는 기구를 써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이제는 낮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되신 분이었는데 5년 넘게 귀울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을 5군데나 옮겨 다녔지만 매번 듣는 말은 같았습니다. 귀는 정상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귀가 정상이면 이 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착각인가요? 저는 미쳐가는 건가요? 또 다른 분은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밤에 소리가 특히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 침대에 누우면 소리가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다가 지쳐서 잠드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귀 검사는 정상인데도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부분이 모두 비슷한 상태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씩 바꿔드리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귀소리가 조금씩 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예전에는 귀에 바짝 붙어서 울리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신경이 덜 쓰여요. 또 어떤 분은 밤에 누웠을 때 가장 시끄럽게 느껴지던 소리가 이제는 낮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귀울림의 원인을 추적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백 분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명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만 정확히 알면 귀소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곳을 바꾸면 귀소리가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귀에만 집중했던 노력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 지인인 64세 김성호님 이야기입니다. 김성호님은 3년 넘게 귀에서 쉬익하는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3군데나 옮겨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귀 안을 들여다보고 청력 검사도 하고 귀 주변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답을 들으셨죠? 귀는 정상입니다. 김성호님은 그 말이 오히려 더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상인데 왜 이 소리는 계속 나는 걸까요? 귀에 넣는 영양제도 바꿔보고 귀 주변을 자극하는 기구도 써보셨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도 드셨고 은행잎 추출물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몇 달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밤에 누우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성호님의 하루 생활을 자세히 여쭤보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는데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30분 넘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그때도 목이 앞으로 쭉 빠진 채로 2~3시간씩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손주 사진을 보려고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들여다보신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옆으로 웅크려서 자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항상 뻣뻣하고 어깨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성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목이랑 어깨는 어떠세요? 김성호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다 목이 뻐근하다고 하던데요. 그냥 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조금만 바꿔보시겠어요?
김성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베개 높이를 반으로 낮추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턱을 살짝 안으로 당기는 동작을 10번씩 하게 했습니다. 신문을 보실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신문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시도록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등을 등받이에 완전히 붙이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로 보시게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가슴 높이까지 올려서 보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처음 2주일은 김성호님도 별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귀에서 쉬익 소리가 났고 밤에도 소리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김성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어젯밤에 누웠을 때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가장 시끄럽게 느껴지던 그 쉬익 소리가 이제는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목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김성호님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귀소리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7가지 위험 신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김성호님 같은 변화는 절대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이명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이명과 직접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명을 부르는 진짜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을 보실 때 고개가 앞으로 많이 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개가 앞으로 빠지고 턱이 튀어나온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목 앞뒤 근육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을 지나는 혈관 통로가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귀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와 귀 사이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고개를 앞으로 빼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목 주변 근육 긴장이 올라가고 두통과 기울림을 동시에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귀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심해졌고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을 오래 보고 나면 소리가 갑자기 더 커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께 고개를 등받이에 붙이고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몇 주 지나자 소리의 날카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 깊숙이 붙이고 턱을 살짝 안으로 넣어 목 뒤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하루에 여러 차례 확인해 주세요. 벽에 등을 대고 머리 뒤통수를 벽에 가볍게 닿게 한 뒤 그 상태를 숨 3번 정도 유지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다만 목을 과하게 젖히거나 갑자기 꺾는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럽다면 무리하지 말고 동작의 범위를 줄이십시오. 어깨와 목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압박이 오래되면 귀로 전달되는 신호가 불규칙해져 귀울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어깨 근육 긴장이 높은 분들에서 귀울림 호소 비율이 더 높았고 근육 이완 후 소리의 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1세 이정희님은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어깨가 항상 굳어 있었습니다. 귀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뒤로는 잠자리에 누워도 어깨까지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 더 괴로워하셨죠.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어깨 돌리기, 팔 흔들기를 꾸준히 하면서 어깨가 조금 풀리자 귀소리도 같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 목과 어깨 뒤쪽을 충분히 덮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돌릴 때 통증이 심하거나 팔이 저린다면 무리하게 크게 돌리지 말고 작은 범위에서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는 지금 어떤가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과 허리가 굳어지고 그 위에 있는 척추 전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부터 틀어지면 목까지 영향이 올라가고 결국 귀로 가는 혈류와 신호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리와 목 통증, 두통, 귀울림을 함께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66세 최명자님은 손주들을 봐주면서 하루 대부분을 방바닥에 구부정하게 앉아 보내셨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귀에서 끊임없이 벌레 우는 듯한 소리가 났고 특히 하루를 다 보내고 난 저녁에 더 심해졌습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5분씩 걷기 시작하면서 허리와 목이 가벼워지고 귀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1시간 이상 지나지 않도록 스스로 규칙을 정해보세요. 알람을 맞춰두고 울리면 일어나서 방을 한 바퀴 돌거나 창가까지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많은 시간을 서 있거나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허리와 무릎이 다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의자나 방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목과 허리의 디스크나 만성 통증이 오래된 분들은 이미 척추의 정렬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몇 년, 10년씩 쌓이면 목을 지나는 신호와 혈류에도 영향을 주어 이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보고에서 목과 허리의 디스크를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뒤 귀울림과 어지러움을 함께 호소한다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63세 오진우님은 10여 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허리가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몇 년 뒤부터는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척추 라인을 전체적으로 바로 세우는 운동을 시작한 뒤 허리 통증이 줄어들면서 귀소리도 점점 덜 거슬린다고 하셨습니다. 허리와 목의 통증이 오래된 분이라면 가벼운 걷기와 몸통을 천천히 비트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통증이 심한 날에는 움직임을 줄이고 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집에서 억지로 버티지 말고 몸 상태를 자세히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허리나 목 통증이 먼저 시작되고 그 뒤에 이명이 따라온 분이 계신가요?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긴 고정 자세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목이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면 목 주변 근육과 혈관이 눌리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낮 동안의 이명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조사에서는 자신의 수면 자세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에서 목 통증과 기울림을 함께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70세 장미선님은 딱딱하고 높은 베개만 사용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항상 뻣뻣했고 귀소리도 하루 중 아침에 가장 거슬렸습니다. 베개를 조금 낮추고 목 뒤가 자연스럽게 S자로 유지되는 높이로 바꾼 뒤에는 아침에 느끼는 귀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베개를 베고 턱을 과하게 숙이거나 치켜들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옆모습을 찍어달라고 해서 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베개로 바꾸면 처음 며칠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너무 자주 베개를 바꾸기보다는 한번 바꿨다면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시는 베개가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신가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특히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더 쉽게 굳습니다. 또한 신경계가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귀울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이 커지고 같은 소리라도 더 괴롭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65세 한영자님은 가족 문제로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뒤부터 귀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조용한 시간에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하고 짧은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귀소리도 전보다 덜 거슬린다고 느끼셨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자극적인 소리나 화면을 계속 접하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귀소리가 더 커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명은 귀에서 들리지만 원인은 귀 주변이 아니라 목과 척추, 혈류, 신경 상태 등 몸 전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만 따로 떼어놓고 보려 하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보고에서 귀 자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이 중 상당수가 목과 어깨, 척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9세 정선우님은 수년 동안 귀 쪽 검사만 반복하면서 여러 곳을 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목과 어깨, 허리까지 함께 살펴보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자 비록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귀소리가 예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명을 느낄 때 귀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뻣뻣한지 어깨가 아픈지 허리와 골반은 어떤지 같이 점검해 보세요. 하루 중 언제 소리가 심해지는지 어떤 자세에서 더 힘든지도 함께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명에 너무 매달려 소리만 쫓다 보면 오히려 소리에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 몸 전체를 같이 돌보는 쪽으로 시선을 넓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명을 관리하면서 귀만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몸 전체의 균형도 같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이명을 악화시키는 목과 척추의 위험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이 소리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턱을 살짝 안으로 당기는 동작은 굽어있던 목뼈의 라인을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 뒤쪽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귀로 올라가는 통로가 잠시라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턱을 과하게 당기면 이중턱을 만드는 듯한 답답함이 생길 수 있으니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살짝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오후에 피곤할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을 정해놓고 하루 5번 턱을 안으로 당긴 상태를 25번 정도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턱이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짝 당겨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목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목으로 올라오는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어깨가 풀리면 귀 주변의 압박감이 줄어들고 귀울림이 조금 덜 거슬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너무 세게 흔들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서 두 팔을 편하게 내려뜨리고 힘을 빼고 앞뒤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 어깨를 둥글게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려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2-3번만 해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어깨를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1분도 채 안 되실 겁니다. 그 1분을 어깨에 투자해 보세요. 앉는 자세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척추 전체에 걸리는 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골반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위에 허리, 목, 그리고 귀로 가는 통로도 더 안정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허리를 세우려다 보면 오히려 금방 피곤해져 다시 구부정해지기 쉬우니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에서 조금씩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밀어넣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대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주세요.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높이가 되도록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앉아있는 자리의 의자와 책상 높이는 몸에 맞게 조절되어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의외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잠자는 동안 목이 편안해야 다음날 하루 종일 목과 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베개와 매트리스는 목과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주는 조용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푹신한 베개는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목이 지나치게 꺾이거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베개는 혈류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귀와 어깨 사이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정도의 높이를 찾아보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자로 보이는지, 바로 누웠을 때 턱이 과하게 당겨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지금 베개 높이를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온몸의 혈류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전신의 순환이 좋아지면 귀로 가는 혈류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래 걷기 시작하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특히 평소 운동량이 적었다면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만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숨이 조금만 차오를 정도의 속도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하루에 20분, 30분으로 조금씩 늘려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걸어서 움직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기울림은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을수록 같은 소리도 더 괴롭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고 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억누르기보다는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배에 손을 올리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가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을 따라갑니다.
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나 자신을 위해 숨만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과 척추, 자세를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정렬을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무조건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거나 이명은 평생 안 고쳐진다고 단정하는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차분히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곳을 찾을 때 귀만 따로 떼어보지 않고 목과 어깨, 척추의 정렬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점검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명 강도뿐 아니라 목과 어깨의 통증, 수면, 스트레스 상태까지 함께 기록하면서 변화를 추적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과 방법을 고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목과 척추 관리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명을 귀에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던 옛 생각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달라진 관점을 차근차근 나눠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귀에서 소리가 나면 당연히 귀 속 구조, 귀 주변만 계속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알게 된 것은 귀 검사는 멀쩡한데도 이명이 심한 분들 대부분이 목과 어깨, 척추, 자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이명은 귀의 병이니 귀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귀에 넣는 약, 귀 주변만 자극하는 기구, 귀에만 초점을 맞춘 보조제에만 기대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잠깐은 덜 들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몸 전체의 균형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소리가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명은 귀에서 들리지만 몸 아래에서부터 쌓여 올라온 결과일 수 있다. 목이 굳고 어깨가 굽고 허리와 골반이 틀어진 채로 오래 살다 보니 그 마지막 끝에서 귀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목과 척추의 정렬, 어깨와 목 근육의 긴장, 수면 자세와 스트레스까지 모두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밤마다 잠이 줄어들며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날이 늘어납니다. 소리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삶의 재미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멀리서 들리듯 느껴지고 잠이 조금씩 깊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리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 뒤 거울 앞에 서서 내 목과 어깨, 허리와 골반의 라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턱을 살짝 안으로 당기고 어깨 힘을 빼고 허리를 너무 세우지 않되 구부정하지도 않은 나만의 중간 지점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 자세를 느끼면서 깊게 25번만 쉬어보세요. 그것이 귀를 위한 첫 번째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목과 척추를 바로 세우는 작은 습관 하나가 귀로 가는 통로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명에 도움이 되는 하루 10분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과 어깨, 척추를 함께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침에 할 수 있는 준비 운동, 낮에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 잠들기 전 귀를 편안하게 만드는 호흡까지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명과 목, 척추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